혹시 지금 영국 왕실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아? 튜더나 스튜어트 왕조? 노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 속에 살짝 잊힌 한 여성에게서 모든 게 시작됐어. 그 이름은 바로 조피, 팔치의 조피 공주 말이야. 이 언니는 말이지, 직접 영국 왕관을 쓰진 못했지만 사실상 지금의 영국 왕실을 잇게 한 진짜 시작점 같은 사람이라고? 때는 1700년, 잉글랜드가 진짜 심각한 왕위 계승 위기에 딱 놓였어. 당시 국왕이었던 윌리엄 3세는 자녀가 없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앤 공주의 마지막 아들마저 11살 어린 나이에 뿅 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이 순간, 스튜어트 왕조의 직계 혈통이 끊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 상황 아니겠어? 이런 비상사태에 잉글랜드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기발한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1701년 왕위 계승법, 즉 액트 오브 세틀먼트라는 거야. 이 법의 핵심은 딱 하나였어. 가톨릭 신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 심지어 가톨릭 신자와 결혼한 사람도 안 돼. 이 법안 하나 때문에 수많은 스튜어트 왕가의 후손들이 하루아침에 왕위 계승권에서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야. 진짜 엄청난 결정이었지. 찰스 1세의 후손들이야 뭐 유럽 곳곳에 수많은 가문이랑 다 엮여 있으니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후보가 처음엔 50명이 넘게 있었대. 하지만 의회가 만든 종교라는 거대한 거름망에 싹 다 걸러지고 말지 뭐야. 그 빽빽한 거름망을 통과해서 딱 한 사람만 남게 된 거야. 도대체 누가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살아남았을까? 완전 흥미진진하지 않아? 가톨릭으로 개종했거나 가톨릭 가문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전부 제외되자 놀랍게도 왕위 계승권은 제임스 1세의 외손녀이자 독실한 개신교도였던 무려 70세의 독일 공주 바로 팔츠의 조피에게로 돌아간 거야.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었지? 심지어 나이도 지긋하셨는데 말이야. 그럼 이 조피 공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외가 쪽으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1세의 손녀였어. 완전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 친가 쪽은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이자 엄청난 명문가인 비텔스바흐 가문이었고. 그런데 말이야, 현실은 완전 딴판이었어. 30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걸 잃고 네덜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대. 지위는 공주지만 영토도 재산도 없는 껍데기뿐인 공주였던 거지. 진짜 드라마 같은 삶 아니야? 아버지 프리드리히 5세는 영지를 되찾지도 못하고 36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 설상가상으로 외가였던 잉글랜드의 스튜어트 가문마저 내전으로 폭삭 망해버린 거야. 언니들은 결혼도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갔고 조피의 미래는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 같았다고 해. 이런 상황에서 공주의 혼담이라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겠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어. 원래 조피의 약혼자는 남편 될 사람의 형인 게오르그 비렐름이었대. 그런데 이 오빠가 갑자기 파혼을 선언해버린 거야. 헐! 완전 뒤통수였지. 그런데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생 에른스트 아우구스트가 조피에게 결혼을 제안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조건이 붙어. 형 게오르그 비렐름은 평생 결혼하지 않으며 그의 영지는 조피의 후손에게 물려준다. 이 조건은 심지어 공식 결혼 계약서에 딱 명시되었대. 와, 미래의 영지를 담보로 한 결혼이라니 진짜 대박이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어. 남편 에른스트 아우구스트는 클라라 폰 플라텐이라는 정부에게 푹 빠져서 심지어 그녀에게 정치적 영향력까지 허용할 정도였대. 조피는 정식 아내라는 지위로 꾹 참고 버텨야만 했지.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어. 정치에서 배제된 대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라이프니츠와 교류하며 학문에 몰두했어. 진짜 멘탈갑 아니야? 자신의 지적인 삶을 통해 힘든 현실을 이겨냈던 거지. 가문의 영광 뒤에는 또 다른 비극이 숨어 있었어. 조피의 장남 거르그 루드비히와 그의 아내 조피 도로테아의 결혼 생활은 진짜 불행 그 자체였어.
조피는 며느리가 영 못마땅했지만 둘을 화해시키려고 엄청 노력했대. 그런데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야반도주 하려던 시도가 딱 걸려버린 거야. 결국 아들 부부는 이혼하고 며느리는 평생 성에 갇혀 지내야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 진짜 씁쓸하지 않아? 잘 나가는 집안에도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긴 인고의 세월이 흐르고 1714년이 되었어. 이제 83세가 된 조피는 49세의 앤 여왕보다 훨씬 더 건강했대. 주변 사람들 모두가 와, 이제 조피가 곧 영국 여왕이 되겠구나 하고 예상했지. 평생을 참고 또 참았던 그녀에게 드디어 결승선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어.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 1714년 6월 조피는 앤 여왕으로부터 잔뜩 분노가 담긴 편지를 한 통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리고 며칠 후 정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뛰어가다 그만 쓰러져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 이 언니가 죽고 나서 불과 7주 뒤에 앤 여왕도 사망했대. 진짜 결승선 바로 앞에서 심장이 멈춰버린 격이지.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 아니겠어? 조피가 죽고 딱 2달 뒤 앤 여왕도 세상을 떠났어. 결국 왕위는 조피의 아들 하노버의 선제후계 오르그 루드비히에게 돌아갔지. 그가 바로 영국 최초의 조지 1세야. 이렇게 하노버 왕조가 시작된 거야. 조피는 직접 왕관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피가 마침내 왕좌에 올랐던 거지. 와,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꿈을 아들이 대신 이뤄준 셈이잖아. 팔치의 조피는 비록 왕관을 쓰지 못했지만 그녀의 후손들은 무려 300년 넘게 영국의 왕위를 이어오고 있어. 지금도 5천 명이 넘는 그녀의 후손들이 영국 왕위 계승서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대. 망명자로 태어나 여왕이 되지는 못했던 공주 팔츠의 조피. 그녀가 바로 현대 영국 왕실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 이 언니 없었으면 지금의 영국 왕실도 없었을 거야. 진짜 멋지지 않아? Food for thought, 인내심, patience. 가장 위대한 힘은 순간의 업적이 아니라 끈기 있는 인내에서 비롯된다. 사뮤엘 존슨이 한 말 생각나지 않아? 팔치의 좁히는 거대한 갈등 속에서 영국 왕실의 미래를 준비한 지적인 여성이자 승리자라고도 할 수 있지.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